자, 오늘 이제 4월 15일입니다. 이 템파베이가 홈에서 열린 경기, 오클랜드의 경기에서 3대6으로 또 패배를 했는데요. 오클랜드가 저희가 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올 시즌 뭐 이제 주축 선수들을 대규모로 이제 팔아 넘겨가지고 기둥뿌리 다 넘긴 팀이죠. 전력이 많이 약해졌는데 이 템파베이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뭐 1위 후보잖아요, 올 시즌에도. 그렇죠. 이 4연전에서 1승 3패로 좀 부진하고 말았습니다. 좀 부진한 게 아니라 진짜 완전 말아먹었죠. 털렸지. 류현진 선수가 이제 주말에 만나게 되는 팀인데 네. 타격감을 템파베이 레이스가 오히려 살려놔가지고 네. 참, 걱정이 됩니다. 네 4경기 동안 31점을 내줬으니까 뭐 말 다 했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류현진 선수 주말 등판 오클랜드 타선을 상대로는 꼭 좀 잘 던져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오늘 경기 뭐 사실 별개로 이날 경기 라인업에 이 최지만 선수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되게 충격이었던 게 최지만 선수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치고 있었고요. 5경기 연속 안타를 치고 있었고, 개막전에서 대타 출전해서 볼넷 얻은 거 치면은 템파베이 전 경기에 출전해서 전 경기에 출루를 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메이저리그 타율, 출루율, OPS 1위였어요. 오늘 경기 시작하기 전까지. 근데 라인업에서 제외를 해서 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서 오늘은 대타로도 최지만 선수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템파베이 경기 시즌 첫 결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오늘 오클랜드 선발이 좌완 투수인 콜 어빈이기 때문에 뭐 플래툰이 가동됐다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겠습니다. 뭐 디아즈가 1루로 나오고 월스가 3루로 나오고 지명타자 이제 헤롤드 라미레즈 선수가 기용이 됐는데, 어제였나요? 이제 최지만 선수 홈런 쳤을 때 올해는 조금 이제 플래툰 적용 덜 빡빡할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바로 다음 경기부터 타격감이 너무 좋은데도 벤치에 앉혀가지고 저로서도 약간 좀 의아한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최지만 선수는 시즌 초반에 이제 좌투수를 상대로도 기회를 많이 받았었는데 지난해 아무래도 무릎 수술 여파도 있었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시즌 초반 성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후반에 플래툰으로 기용되면서 잠깐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다 보니까 최지만 선수에 대한 이 케빈 캐시의 신뢰가 조금은 좀 흔들린 게 아닌가. 아니, 그동안 저희가 캐시 감독이 뭐 최지만 선수 양아버지다, 그만큼 이제 최지만을 아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올 시즌도 최지만 선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시즌이고 출발이 이렇게 좋은데도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예전과는 다르다, 사람이 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쉽습니다. 네, 최지만 선수가 이 좌완 상대 통산 타율이 2할 1이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난 시즌에는 케빈 캐시가 그 스위치 히터 시도도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물론 최지만 선수가 그것 때문에 타격감을 많이 잃었다고는 하지만 그 정도로 최지만 선수가 좌완을 상대로 지금까지 보여준 게 별로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경기에 최지만 선수를 대신해서 출전한 디아즈가 4타수 무안타, 또 라미레즈도 4타수 1안타 1득점이니까 뭐 이 우타자들을 기용했다고 해가지고 크게 뭐 성과를 보거나 그러지는 못했다는 점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또 타격감이 좋았었던 브랜든 라우, 이 선수도 사실은 좌완 투수 상대로 약점이 있는 그런 선수인데, 그렇죠. 오늘 이제 5번에다가 또 기용을 하니까 야, 역시 캐시 감독의 진정한 황태자는 라우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당연하죠. 포스트 시즌 안타 하나도 못 쳤는데도 다주전으로 나오는데 지난해 포스트 시즌 타율이 0이에요. 0. 그렇죠. 근데 라우 같은 경우에는 그 믿음에 보답을 했습니다. 오늘 4타수 2안타 투런까지도 때려내면서 최지만 선수가 좀 약간 나 이제 양아들 밀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분명한 건 라우는 지난 시즌에 2루수로서 39개 홈런을 때렸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전으로 기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이 최지만 선수의 전망, 앞으로도 좀 계속 이렇게 빡빡하게 플래툰을 적용받을 것이냐라는 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최지만 선수가 올 시즌에 좌투수 상대로 성적이 아직까지는 나쁜 게 아니에요. 3안타를 때려내기는 했는데 이런 표본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최지만 선수가 다시 믿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 최지만 선수 얘기로 저희가 꺼내봤습니다만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도 사정은 좀 마찬가지예요. 이제 유격수라는 포지션, 좀 수비가 중시되는 포지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플래툰 적용, 이 아브람스 선수와 함께 플래툰을 적용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답답해요. 김하성 선수는 우타자다 보니까 좌완 투수를 상대로 출전을 하고 있고요. 네.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우투수를 상대로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에이브람스가 오늘 홈런을 때려냈음에도 불구하고 타격 성적이 아직 많이 좋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이 김하성 선수도 뭐 타율이 2할이다. 뭐 좀 아쉬운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OPS 같은 부분에서는 이 알바람스에 비해서 많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타격적인 부분에서도 김하성이 올 시즌에는 초반 페이스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스를 좀 계속해서 박아놓고 쓰는 모습 이게 역시 뭐 시범 경기 때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라고 하기에는 또 김하성 선수도 그때 잘했는데. 그렇죠. 김하성 선수가 시범 경기 성적은 에이브람스보다 좋았어요. 타율도 3할 6푼 7리에다가 OPS도 1이 넘었잖아요. 1.072니까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에는 타율 3할 2푼 4리, OPS는 0.872. 훨씬 김하성 선수가 잘했죠. 네, 근데도 이렇게 에브람스 선수에게 기회를 좀 꾸준하게 주려는 모습이 드러나는 이유 역시 뭐 팀 내 탑급 유망주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지난 2019년 1라운드 드래프트에서 전체 6순위로 지명이 됐었고요. 현재 팀 내 유망주 전 1위이고 그리고 메이저리그닷컴 기준 전체 유망주 랭킹 9위. 뭐 진짜 메이저리그에서도 손에 꼽히는 유망주이다 보니까 뭐 팀에서 거는 기대도 남다를 수밖에 없고요. 무엇보다도 팬들의 성원이 달라요. 오늘 제가 샌디에고 경기를 중계를 했잖아요. 에이브람스가 단순히 9번 타자여서가 아니라 이 전체 선수단을 소개하는 이 자리에서도 마지막으로 이제 이 덕아웃에서 나와서 선수들이랑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관중들 환호가 차원이 달라요. 그렇구나. 차원이 다르고 저는 에이브람스가 홈런을 쳤거든요. 모튼을 상대로 바깥쪽 패스볼을 밀어서 홈런을 때리고 났을 때 페코파크의 관중들이 그 어느 때보다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팬들이 엄청 기대를 걸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팬들 성원 때문에 개막 로스터에 합류를 할 수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못한다고 하더라도 반멜빈이 빼기가 쉽지 않아요. 지난해에는 김하성 선수가 이렇게 팬들의 열광적인 성원을 받았었는데 그렇죠. 아브람스에게 지금은 좀 약간 팬심에서 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근데 뭐 전에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유격수 포지션에서 유망주와 함께 서로 이제 플래툰을 돌리는 게 두 선수 모두에게 좀 약간 독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에이브람스한테도 독인 이유가 저는 진짜 김하성 선수를 편든다던가 에이브람스가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지난해 더블A에서 42경기 출전에 그쳤던 선수이고요. 그렇죠. 더블A 성적도 일반적으로 42경기지만 될성 부르거나 이미 완성된 유망주들은 보통 홈런 10개 내외로 때려내요. 근데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에 지난해 홈런이 2홈런에 불과했고요. 타율도 2할 9푼 6리인데 대부분 단타였기 때문에 OPS가 0.782밖에 되지 않아요. 더블A에서 그죠? 더블A에서. 그리고 지금 메이저리그에 올라와서도 모습을 보면 모튼을 상대로 친 거는 패스트볼이죠. 패스트볼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다는 거를 증명을 했는데 왜냐면 더블A에도 패스트볼 빠른 선수들은 많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뭐 찰리 모튼의 너클커브라던가 알렉스 콥의 스플리터라던가 마이너리그에서 볼 수 없는 수준의 이 결정구들 있죠. 네. 이런 결정구들은 아예 맞추질 못해요.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와도 헛스윙을 하기 바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에이브람스가 차근차근 성장했을 때 메이저리그에서 탑급 선수로 성장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빨리 올라와서 이제 오히려 선수가 망가질 수도 있다. 그래요, 네. 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아브람스 선수도 현재까지는 뭐 이 팬들의 성원 아래에서 오늘 경기 홈런을 때려내면서 좀 좋은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마이너리그에서 좀 더 담금질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생각인데 뭐 이게 뭐 김하성 선수랑 별개로요. 다행인 점은 뭐 김하성 선수 뭐 지난 시즌 약점으로 지적받았었던 빠른 공 대처 능력 확실하게 좋아졌다는 거 뭐 몇 경기 안 나왔지만 정규 시즌에서도 그걸 충분히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그 3루타 친 공이 93마일짜리 공이었잖아요. 네. 150km에 육박하는 공을 받아쳐서 3루타, 대형 3루타를 만들어냈다는 데에서 그리고 또 대부분 풀카운트까지 가는 승부를 하는데 풀스윙을 해도 커트가 되니까. 쉽게 삼진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김하성 선수가 좀 더 기회를 받는다면 지금보다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두 선수 역시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뭐 최지만 선수도 그렇고 김하성 선수도 그렇고 이제 드문드문 오는 기회를 잘 살려야지 주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뭐 지난해부터 똑같이 쭉 해왔던 얘기인데 현재까지는 너무나도 두 선수가
현재 페이스는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으니까 너무 또 이제 좌절하지 마시고 너무 또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두 선수 좀 응원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또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주말 쉬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